불면증은 나이가 들수록 흔히 겪게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중에 자주 깨거나 아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불면증은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결책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해서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면증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제 68세의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1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밤마다 3시가 되면 잠에서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몇 시간씩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그로 인해 낮 동안 피곤함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김영수 어르신은 단 10초 만에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을 통해 그는 이제 밤에 6시간씩 연속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그 방법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불면증을 겪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하며 깊고 건강한 잠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에 자주 깨거나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졸음과 피로를 느끼게 하는 호르몬으로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잠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어 밤늦게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함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신체의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도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우리의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잠의 질이 얕아지며 반대로 근육을 강화하면 더 깊은 잠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수면과 관련하여 몸의 열과 기운의 불균형을 강조합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몸에 열이 많거나 기운이 부족하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숨겨진 방법이 바로 이 기운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과 수면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연결고리를 이해한 후 어떻게 실생활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2시, 4시에 자주 깨며 화장실을 가고 나면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었고 8년 동안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제가 알려준 간단한 운동을 통해 수면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과 까치발 들기 운동이었습니다. 매일 30번씩 반복하였고 점차적으로 그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2주 후 그녀는 잠들기 시작했고 결국 밤에 깨는 일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만으로 이루어진 변화가 아니라 몸의 근력을 키우고 기운을 조절함으로써 잠의 질을 개선한 결과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72세로 그동안 8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새벽 2시나 4시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잠들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죠.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하루 종일 피로감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할머니는 한의학적인 방법이나 운동을 시도해보지 않았고 그저 수면제만 의존하는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준 간단한 운동을 시작한 후 박순자 할머니는 점차적으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과 까치발을 들고 있는 운동으로 하루에 각각 30번씩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10번도 못했지만 점차 몸에 익숙해지면서 2주 후에는 30번을 거뜬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후 박 할머니는 수면에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잠이 드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밤중에 한두 번 깨어나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면의 첫 단계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고 계속해서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폼롤러, 지압법과 수면 스위치 켜는 방법을 추가로 실천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경험은 단순한 운동이 어떻게 불면증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 운동들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외에도 우리 몸에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기운을 흐르게 하여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근육을 강화하고 몸의 기운을 돋우는 것만으로도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박 할머니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면증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신체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같은 사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박순자 할머니처럼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개선한 후 불면증을 해결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방법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운동과 습관이 효과적인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신체 활동을 늘리고 적절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 신체의 피로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이 분비되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아침 햇볕을 쬐는 중요성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침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아침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며 이 호르몬은 낮 동안 우리를 활기차고 기분 좋게 만듭니다. 또한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볕을 30분 이상 쬐는 것이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제70세 이상이 되면 세로토닌 생성 능력이 80%까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받으며 30분 정도 걸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하루를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덥고 힘든 여름에도 마트나 대형 쇼핑몰에서 에어컨을 켜고 실내에서 걷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라도 아침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운동의 중요성 수면의 질을 높이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운동입니다. 특히 가벼운 근력 운동은 매우 유효합니다.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42%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면 수면을 더욱 깊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처럼 근육 운동을 통해 수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이나 까치발 들기와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점차적으로 횟수를 늘려가며 운동을 반복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더 유연해지고 피로가 덜해지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3. 바나나와 꿀물의 효과적인 활용. 저녁 식사 후에는 바나나 1개 또는 꿀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나나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을 진정시키고 잠을 유도하는 데 유익합니다. 또한 꿀물은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작은 당 공급원으로 수면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취침 30분 전에 먹으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4. 카페인과 초콜릿의 영향을 피하기. 밤에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신경을 자극하여 잠을 이루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 홍차, 초콜릿과 같은 카페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최대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의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건강한 수면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수면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하며 여러분은 잠을 더 잘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운동, 햇볕 쬐기, 바나나와 꿀물 같은 간단한 방법들이 수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나이 들면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실천해보세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습관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기 전 몇 가지 습관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수면에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들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스마트폰 사용.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빛은 우리 뇌를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을 자도록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은 뇌에 지금은 낮이다, 깨 있어야 한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로 인해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고 대신 종이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두꺼운 역사책이나 조금 지루한 책을 읽으면 눈을 피로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에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앱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카페인 섭취. 카페인은 잠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커피, 차, 초콜릿 등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몸을 자극합니다.
카페인은 신경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로 카페인을 섭취하면 밤에 잠들기 훨씬 어려워지며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나 초콜릿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카페인 없는 차나 허브차,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밤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체내에서 카페인이 분해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과식과 무거운 저녁 식사는 잠자기 전에 너무 과하거나 무겁지 않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은 위에 부담을 주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로 인해 잠이 오지 않거나 수면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잠들기 전에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저녁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쌈이나 바나나, 꿀물 등이 수면을 돕는 데 유익합니다. 이런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이 가지 않으며 잠을 자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적당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걱정과 스트레스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나 걱정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들은 수면을 방해하는 큰 원인입니다. 뇌는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걱정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의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도 간단히 메모해두면 머릿속에서 그 문제들을 떠나게 해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걱정을 종이에 적으면 뇌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5. 과도한 수면제 사용, 수면제를 사용해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수면 패턴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우리 뇌를 일시적으로 억제시켜 잠을 자게 하지만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수면제를 자주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기고 그 효과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제 대신 자연적인 방법으로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 햇볕 쬐기, 좋은 식습관,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훨씬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6. 취침 전에 운동 피하기. 취침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뇌와 신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잠자기 3시간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은 잠을 도울 수 있지만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잠자기 전에 나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카페인 섭취를 피하며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는 등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 노트를 작성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수면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을 개선하면서 우리는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불면증의 또 다른 큰 원인은 바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자리에 누운 후 하루 동안 쌓였던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은 신체적 요인만큼이나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주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을 청하게 되죠. 그럼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라벤더 향기의 힘 라벤더는 오래전부터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벤더 향기는 뇌의 긴장센터를 직접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우리가 보다 쉽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을 자도록 돕습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베개 끝에 한 방울 떨어뜨린 후 깊게 3번 숨을 들이마시며 향을 맡아보세요. 이 단순한 방법이 뇌에 이제 편안히 쉴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 방법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라벤더 향기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로 79세의 이영수 할머니는 평생 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들지 않았고 TV를 켜놓고 겨우 졸았죠. 그러나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놀랍게도 TV 없이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라벤더 향기가 몸에 따뜻한 기운을 돌게 하며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라벤더 향기를 활용한 간단한 이완 기법은 우리가 불면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치료법 없이도 자연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초, 걱정 노트 작성법 불면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지나치게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잠자리에 누운 후 하루 동안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떠올리며 불안해하곤 합니다. 이는 뇌를 자극하여 숙면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걱정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걱정 노트란 잠자기 전 자신이 걱정하는 사항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내일 할 일을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뇌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걱정 노트를 작성하면 뇌가 이 문제는 기록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걱정이 덜어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년간 불면증을 겪었던 김명자 씨는 이 방법을 시도한 후 한 달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걱정 노트를 작성한 후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 그녀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3. 수면 환경 개선, 이완 기법뿐만 아니라 수면을 돕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공간은 최대한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조용한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밝은 조명이나 시끄러운 소음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대와 베개, 이불 등 수면에 관련된 물품도 중요합니다. 편안한 침대와 베개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침대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부드럽지 않은지,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침실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더운 방이나 너무 추운 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청결한 침구와 함께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4. 마음을 비우는 명상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몇 분간의 간단한 명상은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불필요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뇌는 자극을 받지 않고 숙면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명상 방법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오늘의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라벤더 향기와 걱정 노트 작성, 수면 환경 개선, 명상 등을 통해 우리는 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불면증을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며 이 방법들을 통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만으로도 깊은 잠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소개한 방법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일관된 수면 패턴 만들기, 수면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은 일관된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아침 햇볕을 30분 이상 쬐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또한 주말에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일관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우리의 생체 리듬이 규칙적으로 맞춰지며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일관된 수면 패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를 실천해 보세요. 수면 패턴이 일정해지면 깊은 잠을 자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2. 수면 전 걱정과 스트레스 해소.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자리에 누운 후 하루 동안의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떠오르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걱정들은 우리가 잠자기 전에 모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걱정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이죠. 자기 전 오늘의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고 내일 할 일을 간단히 적어두면 뇌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걱정 노트를 쓰는 것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깊은 잠을 자는 데 필요한 마음의 준비를 돕습니다. 3.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을 강화하면 잠을 자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운동은 반드시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간단한 의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이나 까치발 들기 운동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력 운동은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실천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4. 편안한 수면 환경 만들기. 잠을 잘 자는 데 있어서 수면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두운 방, 시끄럽지 않은 환경, 적당한 온도 등이 모두 잠을 잘 자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침대와 베개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부드럽지 않도록 조정하고 청결한 침구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또한 너무 더운 방이나 추운 방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이완 기법과 라벤더 사용. 이완 기법이나 라벤더 향기의 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라벤더는 뇌를 진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불면증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간단한 명상이나 호흡법을 통해 뇌와 몸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라벤더 향기를 맡거나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매우 유효합니다. 6. 잠을 위한 마음가짐.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것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7. 실천과 인내, 이 모든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하고 인내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던 김영수 어르신처럼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면서 차근차근 건강한 수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 불면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운동, 햇볕 쬐기, 좋은 식습관, 이완기법 등은 모두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실천해보세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15년간 불면증을 겪었던 김영수 어르신도 이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으로 활기찬 삶을 되찾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